알면 당신도 법테랑! 꼼짝 마라 법법법! 오늘도 법도를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법테랑 MC 김현웅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법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법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법테랑 안에 법이로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신변, 법이 살아서 움직입니까? 그건 또 처음 듣는 말이에요. 법이 살아서 사실 움직이는 거는 좀 무리지만 어허. 법은 살아서 숨 쉬고 있다. 태어났다가 사라지기도 살다가 하고. 폐지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영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죽는 법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말씀 잘하셨네요. 중국법. 왜냐면 네. 쓸모를 다해서 폐지되는 네. 법이 있잖아요. 네. 2015년에 이제 간통죄가 음. 생을 다하고 오. 폐지가 되면서 돌아가셨죠. 예. 오. 그 국가가 법률로서 간통을 처벌하는 거는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라는 그 헌재 결정에 따라서 형법 241조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총총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라지는 법이 혹시 있었나요? 네, 얼마 전에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이 있어요. 네. 이것이 60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 내용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부모도 자녀한테 이런 징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폐지됐습니다. 네, 그 사랑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옳은 말 같아요. 근데 이제 간통죄 폐지는 사실은 지금도 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개인의 도덕성에 다 맡길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네. 다른 이성에게 이제 마음을 빼앗겨서 사랑을 한 것을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꼭 쇠고량을 쳐야 되느냐, 징역형을 받으면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자격증 다 사라집니다. 그 간통죄는 벌금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벌금 내고 또 하지, 벌금 내고 또 하지 이렇기 때문에 간통죄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었고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왜? 사랑은 움직이니까요? 그 대신에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네. 변호사들은 또 바빠졌습니다. 왜요? 상간 소송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고소도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간통해서 딱 간음 행위를 해야지만 간통을 인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피해를 폭넓게, 받았다라고 하면 예. 내가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오히려 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네. 네. 예. 자, 이래서 또 법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면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법. 법테랑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죠. 뭐죠? 네, 오늘 법테랑의 주제는 네. 농어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법, 바로 농어촌 진흥법입니다. 네. 자, 이런 법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이제 농악 때 상쇠가 꽹과리라도 치면서 얘기해야죠. 따당 따당 땅땅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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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징기징기징기징 태평소. 이거 뭐예요? 태평소인데요. 태평소 이렇게 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피리. 피리 할게요. 태평소. 자, 띠딩 띠딩 띵띵 첫 번째 법은 뭐죠? 네, 저도 띠링띠링띵띵. 자, 올해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농어촌 정비법입니다. 그동안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흉물스럽게 아주 방치가 된 폐가가 많았어요. 아, 그러네. 예. 지난 국회 때도 이미 농어촌 정비법으로 이제 빈집 관련 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현행법에서는 네.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 강제적인 조치다 보니까 네. 화유재산권에 침해 우려가 있어서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개정안에서는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 근거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여전히 농어촌의 빈집 상태는 문제가 계속 지속되니까 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네. 그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네. 2020년 기준으로 55,947동인데요. 네. 2019년에 비해서 8.8% 감소하긴 했는데 네. 그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데이터 개방 포털 시스템 이용해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추정한 결과에는 네. 2019년 26만 524동으로 실태 조사보다 네. 무려 5배가량 많았습니다. 이게 뭐야? 실태 조사와
전력 사용량 조사를 비교해 보면 빈집수가 이제 오락가락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네. 이런 것만 봐도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힘들다는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네, 이 사실 실태 네. 조사부터 어려움을 겪으니까 난제 중에 난제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장은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고요. 네. 또한 5년 단위라고 이렇게 새롭게 기간까지 명시했습니다. 네. 이 계획을 수립하자면은 빈집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니까 네. 좀 더 실효성 있게 바뀌도록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빈집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물론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뭐 외관상으로도 안 좋지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범죄도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신설된 조항이 있다면서요? 네,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에 관한 조항인데요. 네네네.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시켰습니다. 위반 시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농어촌 민박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네. 허위 민박 사업장임을 표시한다면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코로나19로 아무래도 휴가가 여의치 않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농어촌 민박업소로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졌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 보다 안전하게 좀 농어촌 관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좋지 않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대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농어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법인데요. 국회에 입성해서 작심 3일이 아니라 1년이 넘게 쭉 소금처럼 변함없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오십 년 만에 농가 인구는 5%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작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농어촌 소멸위기가 봉착했다는 겁니다. 양파, 양배추 이런 봄철 채소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 식량위기, 인류 소멸위기 해법은 오직 농업의 지속 가능해서만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국 시구 읍면동 10곳 중에서 네. 4곳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것이라고 이미 수년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해양안부가 소금 보초로에 있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 농산물 가격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폭락과 폭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차액에 보장하는 그 금액은 정부가 하고 네. 그 운영을 지자체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농어민들의 빛과 소금, 대변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일단 좀 독특하세요, 외람되지만 그죠? 아, 그래요? 예, 삼자 석자 그죠? 예, 예. 삼식이 아니고 삼석입니다. 혹시 그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제가 셋째셔서 삼석은 삼석이니까 아니시죠? 셋째죠. 아 진짜세요? 네, 근데 뭐 이렇게 2로 두 분 형님 계신데 그럼 일석, 이석, 이석은 이석, 삼-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아 자,
자, 의원님께서는요 무한군수로 10년이 넘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의 달인에서 입법의 달인으로 변신을 하셨는데 네. 행정가로 일하시다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시니까 제일 다른 게 어떤 점이었나요? 행정가라고 하니까 뭐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심부름하는 그런 위치죠. 군수 시절에는 네. 군의회의 견제하에서 집행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네네. 의회에서는 이제 거꾸로죠. 제가 이제 공격수가 된 거죠. 그래, 위치 변화가 좀 있네요. 입법하는 그런 위치에서 정부를 컨트롤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러네요. 그 의원님 지역구 무안이잖아요. 네네, 황토 무안. 양파하고 이제 황토 네. 마늘이 이제 예. 유명하고 신안은 또 예. 천일염으로 유명한데 야, 저희 여기 신원 이제- 나온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둑기사. 이세돌. 아, 그렇죠. 신원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산물이 많은데 예. 의원님께서는 동료 의원님들한테 선물로는 또 감자를 자주 하는 예?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감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강원도 쪽을 네. 떠올리는데 강원도 감자하고 전남 무안 감자하고 맛이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래요. 감자 선물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제 지역구가 전남하고도 영암군, 무안군, 그렇죠, 신안군인데 예. 영암군을 빼셨어요. 기해고정 영암군에서 세군데 생산되는 무화과 좋죠. 이게 무화과도 선물하고 예. 또 신안에서 나오는 천일염도 선물하고 무안에서 나오는 양파도 이렇게 선물하고 그렇죠. 예. 전 진짜 무화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무화과 그 익으면은 쫙 쪼개잖아요. 너무 달고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오래 못 가요. 예.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예, 짧아요. 딱 그 시기만 먹어야 돼. 그래서 귀하게 그리고 먹는 이제 것 같아요. 그 하나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너무 맛있더라는 그 얘기고요. 자,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신 법안들은 그래서 더더욱 이제 농촌의 현실을 잘 반영한 법안들인 것 같은데 요즘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농업 역사가 5,000년입니다. 5천이요. 그렇죠. 그동안 그 불변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 가격 안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농 현상이 일어났고 예. 그래서 오늘날 수도권 가밀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럼 가게가 안정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농민들의 소득도 보장이 되고 예. 교육도 보장이 되고 출생, 보육도 보장이 되면 서울에 누가 살겠어요? 그렇죠. 내려가 너무 살기 살죠. 좋은데. 시골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예. 자리 지키고 살죠. 소득 안정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딱 짚어주셨네요. 뭐 자연재해 같은 게 있으면 사실은 일 그렇죠. 1년 농사 망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하루아침에 어려운 끝나잖아요. 일인데. 하루아침에 사실 허무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농업 재해대책법 같은 거 잇따라 발의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양한 대책들이 들어 있겠지만 네네. 이 농업 재해대책법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좀 뽑아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본인이 부주의로 인해서 농사를 망치면은 뭐 그것도 일정 부분 사회가 이렇게 책임을 져주는 게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농어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고기를 잡다가 자연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본인들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 차원에서 정부가 이런 피해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긴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이 법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됩니다. 농업 재보험법 좀 생소한데요.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도 저처럼 생소하신 분들도 아직은 계실 것 같은데 실제 가입률은 어떤가요? 사회보장법에 비교하면은 50% 수준도 안 되죠. 품목별로 보면은 60여 개가 약간 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죠. 네. 농민들이 어민들이 소득이 좀 부족하고 또 불균등하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자기 부담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정부 지원율도 지금 현재 50%인데 적어도 80% 정도 올려야 된다. 상향을 시켜달라. 그래서 재보험이 재보험으로서 성격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꾸준히 지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지 못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뭐 노력하고 계시니까 이제 달성하실 수 있겠죠, 뭐. 예.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에피타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어촌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의 주제, 농어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법, 서삼석 의원님의 법안 살펴보죠. 네, 차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서삼석 의원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농어촌 진흥법 첫 번째 법안은요. 농어촌의 빛은 사람. 인구 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과 정부 조직법입니다. 네. 요즘 귀농 인구가 늘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1호 법안으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지원 특별법을 내셨어요. 그만큼 이 농어촌 지역에 인구 감소 현상이 되게 심각한가요?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은 전국 시군 읍면동 10곳 중에서 네. 4곳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것이라고 이미 수년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대안 마련에 좀 등한시하고 있어서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저의 1호 법안으로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급한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나중에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유령 마을도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걱정이 좀 드는데요. 농어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아까 말씀하신 그 소득, 그죠?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떠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농사를 지으면 농업 소득이 100%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백분율로 봤을 때 순수한 농업 소득이 26%밖에 안 돼요. 26%요? 그 나머지는 농해 소득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농사만 지어갖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떠났었다. 그래서 지금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통계 숫자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거 외에도 사실은 이제 도시에 비해서 주거 환경적 인프라가 열악한 것도 또한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팀장 통계 조사를 보면 어때요? 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된 내용인데요. 네네. 2021년 올해 인구 통계를 보면은 전국의 면 단위 지역이 우리 국토의 73%를 차지하고 있고요. 모두 467만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면지역 가운데 76%에 이르는 곳에 병의원이 없고요. 그래요? 슈퍼마켓이 없는 곳은 이 전체 45%에 달하고 이 미용실과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각각 43%, 36%나 된다는 게 아주 말이 안 되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6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인구 감소 문제를 최근에 이렇게 터치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난 그 자체만 갖고도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다라고 정부 정책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이 법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 시설, 상하수도, 뭐 학교, 뭐 도서관, 뭐 유치원, 뭐 이런 시설들에 관한 것을 법에 담고 있고 또 이 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산업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문제를 다 터치해낼 수가 없다. 해양안부가 소관 부처로 있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균형발전법이 담고 있는 그 이외의 것, 보건 문제, 뭐 교육 문제, 뭐 주택 문제, 또 특히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농어촌 문화 문제 이런 것들을 일거에 컨트롤하려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저는 제정이 돼야 된다. 지금 발의하신 인구 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의 의의가 그래서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적어도 저는 대통령 직속하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주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보면은 특히 농어촌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거점 병원 이런 문제들을 이 법에서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병원에 소요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 농어촌의 신설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문제에 대한 재정 문제를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 그걸 회계나 기금으로 설치해서 지속성을 담보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낸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시네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핵심 내용 중에 보니까 시도별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 근거를 마련해 두셨는데요. 이게 사실 많은 지방 병원들이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문 닫는 일이 많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익률이라는 것은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렇게 시설을 하거나 운영할 수가 없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 어디에 살더라도 정부는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평등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한 분 한 분 국민들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지 결코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경제 논리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따지다 보면 이제 인구 소멸과 같은 패착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인구 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과 세트 법안이 있다고요, 전 팀장? 네, 그 세트 법안은 네. 노인 행복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그 정부 조직법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의원님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별도의 부서가 이게 또 필요한 건가요? 이 법에 대해서는 일부 저와 다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례로 제가 20대 국회 때 정부를 상대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 가지고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한다. 그래서 적어도 청 이상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총이 됐죠. 예. 마찬가지로 이미 노인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좀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됐는데 예. 이걸 이렇게 한쪽 기통에다 좀 띄워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가치 노인 행복부를 만들어서 산업과 민주화의 그 역할을 담당해 오셨던 분들은 노후를 우리는 안락하게 이분들 모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법을 제가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예. 초고령화 사회를 미리 네. 이렇게 대비하자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 노인 행복부가 신설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를 신설해서 네네.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케어하게 되면 네. 매년 필요한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이고 또 그런 계획들을 주기적으로 수립할 것이고 수립된 계획의 실천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평가를 하게 되면은 명실공히 국가가 노인들을 정부 차원에서 온전히 케어하는 것에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어찌 보면은 그 대접을 받아야 하는 그 주체들의 위상이 좀 달라지겠네요. 합법적으로. 그렇죠. 예, 합법적으로 달라진다. 자, 이 서삼수 의원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구하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빛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소금이 나올 차례인가요, 전 팀장?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신안인가요, 이번엔? 소금처럼 변함없이 네.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입니다. 농수산물은 노동 집약적인 생산 구조인데 어떻게 정성과 노력이 아주 엄청 많이 드는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가격이 이렇게 들쑥날쑥한가요, 의원님? 들쑥날쑥할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예. 까만통도 이렇게 슈퍼나 마트에 가면은 얼마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네, 있는데 정찰제죠. 농산물은 지금은 많이 발전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수준이죠.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네네. 86년도 7월 달에 모 경제지에 네. 양파 마늘 한 해 걸려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네. 33년의 세월이 지나서 2019년도 6월 달에 예. 중앙일간지에 이와 비슷한 기사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 농산물 가격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폭락과 폭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33년간 이거 복사해서 붙일 수는 없는데. 소비자분들한테는 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가격에 비해서 오늘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결코 오른 게 아니고 과거의 가격이 저는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농산물과 관련된 프로를 좀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는 블루베리가 잘 된다.
그러면은 블루베리를 너무 많이 지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값이 폭락을 하거든요. 뭐 양파가 잘 된다. 그럼 양파를 많이 짓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품종 지도를 만들면 어떨까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품종별로 어디는 어디를 뭘 짓고를 딱 정해놓고 좀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런 생각까지 제가 그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나름. 제가 금년 이렇게 국정감사 때 주로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저도 내용이에요. 그 생각을 되게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저도. 그 통계 부지에서 나오는 건데 네. 농수산 통계는 반드시 통계청에서 농수산부로 다시 재이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 중에 생산비 대비 가격이 폭락할 때 차액을 지급하는 운영권은 지자체에 맡기면서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차액에 보장하는 그 금액은 정부가 하고 네. 그 운영을 지자체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운영을 지자체가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네네네. 전체 예산은 지원하는 이제 그런 그 자금력을 갖고 있는 예. 정부가 책임을 좀 일정 정도 이렇게 져야 되니까 정부가 또 관여하게 되는 그런 이중 구조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유통 마진을 없애고 제값을 받자는 취지에서 이 직거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뭐 되겠죠, 물론? 되지요. 그리고 발빠른 농민들은 본인들이 생산해낸 농산물을 소비자하고 직거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 구조가 좀 영세하잖아요. 또 이렇게 고령화돼 있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못하죠. 또 규모 자체가 소형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직거래 하기는 발달하는 AI를 하려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정부가 정책들을 좀 개발해야 되고 그 대안의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농을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뭐 바쁜 농사 생활에 이제 인터넷까지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좀 쉽지 않을 수밖에 없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환경 보조해 줄 수 자체가 있는 어떤 달라서. 시스템이 있으면 좀 예, 예. 도움이 되실 텐데. 예. 그리고 또 요즘은 일본의 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해서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다가 좀 오염이 될 테고, 그러면 이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많이 또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안의 소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언제 또 급락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쪼록 이 농어민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일본 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네.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시점에서 전국 생산량의 75% 이상을 점하고 있는 신안군의 천일염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결코 농수산물은 상승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복이다. 회복을 찾아가고 있다. 회복이다. 예. 이와는 별개로 프랑스 게랑트 소금의 고가를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네. 결코 우리 신안 천일염이 프랑스에서 생산된 소금의 뒤지지 않는데.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데 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가격이 2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뭔가요?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게랑트 소금은 정부가 네. 인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금산업진흥센터 설립 관련된 그 예산을 제가 작년에 좀 확보를 좀 했어요. 효과적인 그런 설립 계획을 좀 정부하고 이렇게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국책기관이 설립이 되면 네. 대한민국 소금도 예. 지금은 가격의 20분의 1에 불과하는 프랑스 게랑트 소금과 어깨를 견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 우리나라 소금도 좀 유리병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외국 소금은 좀 고급스러운 포장이 중요해요. 외국 소금은 유리병에 담겨 있어서 덩어리째로 갈아서 직접 갈아서 먹고 막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크게 봉투에 들어있고 하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몰라. 엄청 귀한 거고 성분도 엄청 좋은 건데 미네랄 많이 들어있고. 제 방에 오시면 네. 소지하고 싶은 그런 유리병에 들어있는 맛도 있지만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귀한. 소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서한석 의원님과 함께 농어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 앞으로 이 법안들이 빛과 소금이 돼서 진짜 농어촌 진흥을 이끌어 가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내년 대선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이제 여론이 뜨거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원으로 의정활동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입니다. 네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직면에 있는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해서
잃어버렸던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고 되돌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부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후위기 또 식량위기 이 두 개가 합쳐서 인류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류위기로 가기 이전 단계인 식량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저는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지혜를 좀 짜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어촌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가까이서 군수로 계시면서 느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많이들 좀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느낀 거는 네. 농어촌에서 떠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소득이 그렇죠.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너무 당연한 건데도 저는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의 사정을 잘 아는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농어촌에 사시는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좀 힘써 주시기를, 그래서 이제 농어촌도 부자가 되고 도시에서 오히려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 좀 지켜볼 수 있는 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 의원님을 위해서 특별 서비스 한번 가볼까요? 무한 양파, 신안 천일염 요걸로 이제 4행시 5행시 한번 가볼까요? 제가 무한 양파? 양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신변이 무한 양파. 제가 띄워드릴게요. 무한 군수 10년. 안, 안즈나 서나 무한 영암 신안 생각하시는 우리 서상석 의원님, 양, 양파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천일염 홍보하러 파. 주식지세로 주식지세로 쭉쭉 더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써봤는데 저하고 비슷하게 진짜요? 진짜요? 쓰셨어요? 오, 진짜 써오셨어. 무엇을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할까? 안, 안전 안심 안정의 먹거리. 와. 양, 양파 양껏 드시면 파. 파하고 파한 데서가 전론한다 전론한. 아니, 지금까지요. 저희가 이게 지금 31회인가요? 이게인가요? 와, 정말 예. 너무 멋지시다. 사행시를 하신 분은 비슷하잖아요. 사행시 하신 분은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우리 전 팀장님도 한번 기회 예, 주시죠. 자, 신한 천일염 갑니다. 와, 저 오행시는 처음 접었는데 네, 오행시는 좀 힘들겠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신안에 사는 국민 여러분. 국회 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안녕하시죠? 천, 우리 천하의 서삼석 의원님께서 일, 일념을 다해 여러분을 위해 염. 오행시를 어떻게 하는 얘기야? 오행시 힘들어. 자,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사행시를 지어주셨어요. 진짜 혼수요. 자, 전국의 면 단위 지역이 우리 국토의 73%를 차지한다고 전 팀장이 얘기했고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도 농촌 지역이 늘 소외되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원님의 고군분투기는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람되지만 그 석자가 무슨 석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늘 그렇게 그곳에 있는 바위처럼 이렇게 농어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궁금법을 하다 보면 세상에 이런 것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전엔 어떻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법이 있었어도 법으로 다 호소하지 않고 맞아요. 서로 그냥 원활하게 대화 네. 타협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은 네. 이제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분쟁이 생기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더 쉽다라고 생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신변님 입장에서는 좀 좋겠어요. 아무래도 신변님의 어떤 그 역할. 지혜를 좀 필요로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찾는 데가 많아지잖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주말에도 전화가 와요. 근데 주말에도? 네, 전화가 오는데 이제 아는 부분 지인 전화가 오면은 네. 어떤 일이시냐라고 하면은
주차장에서 네. 차를 빼다가 이 차에 그 흠집? 흠집이 생겼는데 이건 렌트카인 거예요. 아이고. 근데 식당 주차장인데 식당의 주차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경우에 렌트카에다가 손해배상을 해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식당이 주인.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것부터 아주 사소한 별걸 다 물어보네. 변호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요즘에는요, 상가 앞에 주차를 해도 법이고, 위층, 아래층, 이웃끼리 다툼이 생겨도 법이고,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간에도 법이고, 실제로 김지선 씨가 얘기하는데요. 아이들 학교 다니잖아요. 네. 학교에서 말다툼을 해도 그 상대방 부모님이 아예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대요. 어찌 보면은 조금 삭막한 건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적으로 분쟁으로 치닫지 말고 그 전에 우리 미리미리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 또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맞아요. 굳이 삿대질하면서 핏대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법대랑 이 국문법 시간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네, 그래요. 예. 그렇게 우리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오늘 참 이거 입 한번 잘못 놀리면 큰일 나겠구나 싶은 사연입니다. 도리와 법,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 꽁투로 만나보시죠. 출발! 이렇게 또 눈꼴신 부부만의 식사 자리에 저 같은 외기러기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태호 씨. 아유, 뭘요? 우리 선우가 원한다면 저야 언제든지 사뿐히 들여밟고 가소서. 아니 근데 선우, 너는 태호 씨랑 20년을 살았는데도 질리지도 않니? 명수가 미안.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해. 우리 태우 씨 덕분에. 예. 아우, 세상엔 두 종류의 남자가 있대. 바람 피는 남자하고 그것을 들키는 남자. 태호 씨는 어느 쪽이야? 어머, 얘 맛있는 음식 앞에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태우 씨를 뭘로 보고? 아유, 아무래도 당신 친구 우리 부부가 너무 부러운가 봐. 선우랑 나 사랑의 유효 기간을 정한다면 나는 그냥 10,000년? 아니, 100만 년으로 할 거예요. 들었니? 네가 놓은 덫에 우리 부부가 걸릴 것 같니?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이 지내는 단짝 친구. 지선우는 독신녀. 설명 속에겐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친구 남편 이태호는 해마다 이벤트는 물론이고 요리도 직접 해주는 남자. 게다가 아내의 말이 곧 법이었던 남자였죠.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태호 씨? 내 눈에 뭐가 낀 거야? 아니지. 분명 헛것을 본 게야. 저기 다정한 우리 다경이 오늘 뭐 먹고 싶어? 태우 씨, 난 엄마도 아빠도 내 직업도 다 포기할 수 있어.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야. 나야 지선우야. 어머, 대체 저것이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웬일이야? 뭐라고? 태호 씨가? 회사 여직원과? 얼마나 됐는데?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냐고? 아는 후배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것은 친구 남편 이태호와 그의 회사 여직원이 사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불륜 커플이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목격한 장면도 혹시 잘못 봤나 의심했지만 그는 분명 이태호였습니다. 선우야, 혹시 말이야, 네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 뭐 대수냐 하고 깨끗이 정리할 수 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네가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결혼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그치. 근데 만약에 말이야, 너랑 또 어떤 여자를 태호 씨가 동시에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무슨 얘기야? 명숙 씨 오셨어요? 아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결혼했다고 사랑이랑 감정이 차단되는 게 아니죠.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 이 좀 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과 사랑에 빠진 내가 그럼 죄란 말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태호 씨가 그렇다면? 이제 또 무슨 헛소리야. 끝내려면 대답을 해줘야겠어. 여보,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아이, 내 집, 내 인생 그 어떤 것도 손해볼 수 없어. 나는 그랬다가 태호 씨만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낼 거야.
야, 상황이 그려지네요. 네. 예, 참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란스럽고 걱정되는 친구의 이제 사연입니다. 부부의 세계 이제 패러디로 전해봤는데 친구에게 당장 알리자니 괜히 친구의 가정을 깨뜨릴까봐 걱정이고 아무 말 안 하자니 친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할까봐 걱정이고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 팀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중마고니까 네.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군군법에까지 올라온 거라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이게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네. 드라마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현실에서도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NS 상에서도 막 서로 알려야 한다, 알리지 맞아요. 말아야 한다, 알려야 한다 이런 아주 논쟁이 있을 정도예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월에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네.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이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이 외도행위 자체가 형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이런 간통행위 이런 것을 목격했다고 이것을 반드시 알려야 될 법률적인 의무도 없게 됩니다. 네, 의무는 없네. 그러나 알리는 네. 행위가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륜 사실을 친구한테 알려주는 것 자체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알리면 문제가 없는데. 안 알리면 문제가 알렸을 없습니다.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외인데요. 우선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네.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네. 형법 307조 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긴 한데 네. 명예를 훼손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명예훼손죄는 이 공연히 알려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허위나 또는 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유포하지 않고 당사자인 친구,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연성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대법원에서는 이 공연성을 막 널리 알리는 게 공연성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알려도 이것이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의 외도를 부인에게 알리면은 이거는 내가 부인한테 알렸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내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여보세요, 제 남편이 바람을 핀대요. 제 남편이 바람을 핀대요. 라고 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알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없다고 전제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럴 네. 가능성이 적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봐야 돼요. 적다보다는. 그래서 없다. 전파성이라는 것이 원래는 공연이라고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데 딱 한 사람한테만 알려도 이거는 처벌, 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그 알린 사람 대상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 부부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뭐 형제라든지. 예, 형제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인사 담당자 이런 사람한테 그 상위 직급자한테 알리는 것도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친구에게 알린 게 결정적인 이유가 돼가지고 친구 부부의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사실 알린 친구에게 그 남편이 법적 책임을 묻는다. 너 때문에 깨졌잖아. 이거는 손해배상 괜찮지 청구. 않습니까? 예전에 1998년도에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요? 이게 막 중마고 친구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달 정도 과외 교습을 해준 과외 선생님이 아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자동 응답기에 남긴 거예요. 전화해서 당신의 아내가 불륜을 하고 있어요라고 3번에 걸쳐서 자동 응답기에다가 남깁니다. 과외 교사가. 예, 과외 선생님인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쵸? 이것도 특이하네. 그렇죠. 그것도 직접 가서 알린 것도 아니고 누구나 들을 수도 있는 자동 응답기에다가 당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어요라고 알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바람을 폈던 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바람을 폈던 게 아닌데
그게 거짓으로 또 한 거네. 거짓은 아니었고요. 오해할 네.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예. 자동문답게 남겼고 네네. 그 사실이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파탄이 났구나. 합의 이혼을 했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네. 했어요. 거짓이잖아. 네, 일부러 거짓을 말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행동 자체가 이 부부의 가정을 원인. 파탄나게 이르게 했다면은 네. 이런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오. 판시한 판례가 있는데 이거를 모든 사건에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 적용은 안 되지만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알리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예, 예. 야, 오늘 내용은 되게 재미있네, 일단. 예,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누구나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청률 높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지금 스태프진들이 다 귀 기울이고 듣고 있대요. 그럴 때보다. 자, 아무튼 민사상 손해배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근데 친구 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이게 또 도의상. 그러니까 알릴 때는 네. 일단은 직접 하는 게 좋고요. 직접. 이렇게 뭔가를 통해서 알리지 말고 직접 하고 그리고 거치지 말아라. 무엇보다 외도를 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고 자신이 목격한 사실 조심스럽게, 그것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네. 오히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더 붙이지도 말고. 그렇죠. 과장 확대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고통받게 될 친구를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알려야 된다. 알리더라도. 근데 사실 심정적으로는 이게 알리고도 좀 남아야 할 그런 사안인데 이런 법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용감하게 알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예, 예. 이런 좀 고민, 갈등 서로 만들지 않는 게 예. 상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참 이런 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한 사람만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벅찬데 말이죠. 예. 이 방송은 꼭 아내가 봤으면 좋겠네요. 예. 자, 정리해보자면 친구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친구에게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도를 넘어서 너무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혹시 모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굉장히 신중하고 거기에 말을 더 보태거나 해가지고 확대 생산하지는 절대 하지 말아라. 확대 생산하는 것은 금지해라. 네, 정답입니다. 네. 아유, 정리도 잘하십니다. 예. 자,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명예훼손의 범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실제로 내 얼굴이 안 보이고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워낙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 본인은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비판이 아니라 비방, 모함하는 일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신다면 좀 더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별거 다 알려드리는 궁금법 시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19와 정말 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더해서 한밤에 이 열대야, 무더위와도 싸워야 하니 몸도 마음도 참 지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낮에는 나른하고 또 밤에는 또 잠이 안 오고 네. 좀 보양식 같은 거 든든히 하셔야 될 텐데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뭐예요? 상추를 저녁 식사하고 곁들여 드시면 네. 일찍 잠자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 상추가 잠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 네. 상추 먹다 보면 쓴맛 나는 성분이 있거든요. 오. 그 락토카리움이라는 게 이 네. 성분이 진정, 최면, 그다음에 진해 효과가 있어서 오. 신경을 좀 안정시켜 줍니다. 어쩐지 제가 저녁에 네. 상추를 먹고 싶은데 상추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꼭 삼겹살을 그렇게 굽거든요. 어. 삼겹살에는 또 깻잎을 싸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아이고, 근데 예. 깻잎도 네. 이게 칼슘이 풍부해서 네. 숙면을 돕는다고 합니다. 근데 고기 육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잠이 안 와요. 아셨죠? 소화가 안 돼. 맞아요.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육류가. 근데 이게 소화가 쉽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산성이 강한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네. 잠을 오히려 깨운다고 합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잤군요. 자, 요즘 같은 땐 시원한 여름 노래를 들으면서 자유롭게 마음껏 바캉스 떠날 수 있었던 그 시절을 싹 떠올리면 또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 소소한 일상이 참 소중한 거였구나. 정말 새삼스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심코 지나쳤던 소중한 일상 다시 되찾길 바라며 저희는 알면 득이 되는 법, 알면 더 소중해지는 법 이야기 찾아들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란!